네, 머니왕 1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자, 시장 관련해서 머니왕 1부에서는요, 두 위원님과 함께 제대로 조명해 보겠습니다. 시장 관점, 종목 관점 모두 두 배로 더 챙겨갈 수 있으니까요. 함께 보시죠. 자, 한 주간에 어떤 종목들이 좀 크게 상승을 했을까요?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간 단위로 한 62% 상승한 종목이 바로 아이톡시입니다. 이 아이톡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점을 보이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4년 만에 거래 정상화가 되면서 훌쩍 뛰었다라는 점까지 확인이 됩니다. 가장 많이 오른 종목으로서 아이톡시가 이름을 올렸고요. 2019년 1월 거래 정지 이후에 지난달 14일 약 4년 만에 거래가 재개됐습니다. 올 1분기까지 3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라는 점, 재무 구조에 있어서 건전성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쭉쭉 올라서는 움직임 확인이 됐네요.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태성입니다. 사실 이 종목은 목요일, 금요일 움직임이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쭉쭉 상승을 하면서 인수회로 기판 관련해서 모멘텀을 듬뿍 안아갔다라는 점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이어서 웰바이오텍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한 주간에 상승률이 크게 좀 형성이 됐었죠. 화요일, 수요일까지 상한가를 연속으로 뽑아내면서요. 시장의 흐름이 집중이 됐기도 했습니다. 리튬 공급망이라는 부분까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다는 점 체크가 됩니다. 자, 이어서 STI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확실히 화요일 날 그부터 갑자기 장대 양봉을 쏘아 올리더니 쭉쭉쭉 가파르게 오름세를 시연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STI가 한 주간의 움직임을 보건대 거의 60% 넘게 흐름이 나왔다라는 점 체크됩니다. 기관 쪽에 있어서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메모리 반도체 업황 반등 수에 있어서 톡톡히 가져가는 움직임입니다. 또 최근 들어서 반도체 하면 이 종목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한미 반도체인데요. 목요일 날 상한가를 만들어냈고 금요일 날도 추가적인 상승 고점 21%까지 넘게 오르면서요. 반도체가 확실히 주 후반 들어서 더 강했다라는 점 체크가 됐네요. 자, 여러분께서 주목한 한 주간의 종목은 어떤 종목이셨어요? 다음 주 어떨까요? 흐름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요. 먼저 머니왕 1부 첫 번째 시간은 좋은정보위원님과 함께합니다. 무방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방송 끝나고 11시 10분 이후부터 좋은정보위원님께서 무료 방송을 진행해 주실 텐데요. 편안하게 매매하되 수익은 짜릿하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에 있어서 함께 고민하고 또 그 정답에 대한 이야기 나눠주신다라고 하니까 놓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머니왕과 함께 우리 계좌도 왕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좋은정보위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좋은정보위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잘 보내셨을까요? 네. 오랜만에 뵙는 느낌도 드는데 사실 또 어떻게 보면은 토요일이 또 빨리 돌아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번 주는 그래도 금요일로 갈수록 점점 회복을 보이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종목 고르기는 또 어려웠을 수 있어서요.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시청자분들과 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우리 화선 앵커께서 하여튼 짧은 시간인 것 같고 또 긴 시간인 것 같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은요, 보시게 되면 굉장히 이렇게 지수는 나쁘지 않은데 개인 투자분들께서 굉장히 매매가 까다롭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썸머 랠리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나와서 그때는 장이 안 좋았거든요. 기회다. 썸머리로 이제 이어질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하여튼 시장부터 한번 잠깐 볼까요? 이 코스피 차트입니다. 코스피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게 여기서 이게 내릴 때가 이제 기회인데, 그때는 참 마음이 안 좋죠. 그러면서
지수가 이렇게 저점 대비 상당 부분 상승했어요. 4.6% 정도 올랐어요. 추세를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하락 추세선 주 추세선이었는데 이걸 돌파했어요. 제가 지난주에는 전약 후강을 기대하자 역시 주봉으로 보게 되면 상승을 장악하는 그런 캔들이 나오고 있다. 이게 이제 추세 전환이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번 주에는 뭐뭇이 있었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예, 뭐 CPI, PPI, 그다음에 국내에서는 어떤 이벤트가 있었나요? 만기일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것을 딱 딛고 다 멋지게 상승했잖아요. 시장은 여전히 좋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더 강한 이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죠. 왜? 음선을 3개 정도 주봉에서 주고 이것도 상승 장악하는 캔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봉을 보셔도 제가 7월달 증시 전망을 하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7월달 양선 나올 겁니다. 우리가 CPI 또 지금 여러분들 미국 FOMC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이미 차트는 상승을 예고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때는 잘들 이렇게 수긍 안 하시죠. 이제 그 다음에 진행이 되고 상승 나오야 그때 이제 끄떡끄떡 하시는 게 보통 이제 그런 흐름들을 보이죠. 어찌됐든 7월까지 지금 양봉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2분기에는 반도체를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 제가 PPT 자료 만들어서 설명드렸고 7월 증시 전망에서도 역시 반도체가 주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반도체 섹터에서 특히 성장주가 시세를 주도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전략은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항상 이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르면 저는 경계 모드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진정한 수익을 내려면은 이렇게 저점에 있을 때 매수를 하거나 기다리셔야 되고요. 또 많이 올랐을 때는 이때는 경계 모드죠. 단기 조금 장대 양봉이 나면서 어느 정도 숨고리가 일어날 거예요. 근데 이 숨고리는 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수는 단기 과열권에 진입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노릴 필요가 있느냐. 역시 많이 내린 성장주가 좋다. 이렇게 요약해 드릴게요. 낙폭이 좀 보여진 성장주단에 있어서 추가적인 관심 역시나 여전히 유효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위원님과 함께 전략들 그리고 종목들 어떻게 또 살려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위원님, 그러니까 주식을 한다라는 건 어떤 시장 상황에 와도 좋은 자리를 읽어내는 눈, 그것에 있어서 계속 지켜가는 부분들. 이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쉽지 않죠. 그렇죠. 제가 1월 달 돌이켜보면 이거 진짜 우리가 한번 복기를 해보시자고요. 12월 달 이제 안 좋았잖아요. 1월 제뉴얼 이펙트가 온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12월 달 많이 내리니까 기분이 안 좋거든요. 네? 그럼 다 힘드시거든요. 근데 1월 달에서 랠리가 시작됐고 네. 코스닥 성장주, 코스닥 지수만 40% 올랐어요. 웬만한 종목들 얼마가 올랐죠? 예, 수백 프로가 올랐습니다. 많게는 4~5% 오른 것도 있고요. 주식이란 이런 겁니다. 제가 방금 전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저는 많이 올랐을 때는 경계 모드로 가고 남들이 안 보고 아니다고 할 때 사실 1월 달 가만히 복귀해 보시면 그럴 겁니다. 99%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저만 유일하게 시장 이제 상승 기회가 왔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썸머 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7월 달에 좋은 이유도 S&P를 다 예를 들으면서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우리가 앞서야 된다. 그럼 앞서가는 게 뭘까요? 철저하게 시장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앞으로 한 발 앞서 좀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시고요. 두 번째 종목을 보는 것도 똑같습니다. 주가라는 것은요. 결국 펀더멘털을 수렴하게 돼 있어요. 그 펀더멘털은 뭐냐면 실적 대 현재의 실적을 베이스로 해서 미래의 성장성이에요. 그러면 그 미래의 성장성이란 뭐냐면 바로 꿈의 기울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에코프로가요. 물론 이제 그것은 논쟁이 있지만 PER이 700배가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꿈의 기울기예요. 지금 나오는 캐시카우보다 훨씬 더 오버슈팅해서 멀티플을 시장에서 부여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바로 성장주의 짜릿한 맛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무방 주제도 짜릿한 맛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앞서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의료 AI가 그 대표적인 건데, 제가 지난 시간에 반도체를 말씀드렸으니까 의료 AI는 제가 정확히 6월 24일 날 여러분께 한번 브리핑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의료 AI가 지금 성장주에서 대표적인 그런 섹터가 아닌가 싶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일단 의료 AI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모멘텀 플레이가 가는 게 뭐냐면은 지금 AI예요. 그러니까 챗 GPT가 써 올렸죠. 물론 그 챗 GPT가 논쟁의 여지는 분명히 있어요. 요즘 어떤 위법한 그런 것도 나오고 또 그러니까 거짓 정보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거 있지만 이것은 앞으로 계속 수정이 돼 나갈 겁니다. 결국 패러다임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시작해서 이제 의사가 해주는 것을 AI가 대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의료 AI 현황을 보게 되면 이제 걸음마 단계고 걸음마 단계지만 아직 많이 저변 확대되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제 현장 적용이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특히 이제 엔비디아가 최근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요. 일본 미쓰에하고 협업을 해서 일본 제약사의 생성형 AI 그 슈퍼컴퓨터를 지원한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러면서 국내 의료 AI한테 좀 순풍을 불어다 줬죠. 그리고 이제 주가 상승 배경은 AI 열풍, 그다음에 또 이제 원격 원료 진료 이것도 이제 결국 앞으로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 참 국내에 보게 되면 안타까운 현실을 않을 수 없습니다. 신약 개발이 이제 엄청 어렵거든요. 저도 한때는요. 과거에는 이제 그 바이오 열풍을 부를 때 그 가능성을 굉장히 높이 평가했어요. 근데 냉정히 보니까 예를 들어서 빅파마들 지금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CMO는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셀트리온 이런 데도 신약 개발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빅파마도 어렵고 유한양행, 한미약품 지난번 했다가 약간 또 좋지 않은 데이터 나오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 지금 직원 20-30명 데리고 시험실을 하나 놓고 신약 개발이 될까요? 임상 3상 할 때 그렇게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런 어떤 복잡하고 지난한 또 돈이 많이 드는 그런 것보다는 사실 AI는요. 이것은 다들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렇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이것이 훨씬 더 용이하다. 거기에서 시장을 인정해 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꿈의 기회를 가불해서 먼저 주가 상승하는 거죠. 그럼 향후 전망은 어떠냐? 우리가 이제 그 섹터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어요. 여기저기 분리되는 게 한 10가지가 넘습니다. 의료 AI예요. 그러면서 그걸 다 살 수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대장만 잡으면 돼요. 대장 3인방이 있답니다. 그게 뭘까요? 루닛, JLK, 뷰노 이런 것들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죠. 시장이 왜 어려우냐면 수십만 원짜리 시총이 몇 조 되는 것들만 쭉쭉쭉 날아가고 우리 개인 투자者서로 하시는 소위 말해서 저가주 어떤 그 실효성 테마주 물론 매매 잘하시는 분들은 수익도 나겠지만 그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장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추가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제가 말한 대장 3인방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알아보시자고요. 루닛이 저는 대장주로 봅니다. 사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저는 진짜 신규 상장할 때부터 소위 말해서 꽂혔다고 그러죠. 꽂힌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은요. 일단 남들이 안 볼 때 매수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내용으로 들어가서는 암 진단 인사이트가 있고요. 바이오 마크라고 이게 스쿠프가 있는데 이게 다 빅데이터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암을 진단하는 거하고 또 바이오 마크는 뭐냐면 스쿠프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약물을 투여했을 때 신체에서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지 그런 것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처방을 도와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글로벌리하게 인정을 받죠. 그리고 또 미국에서 케어 문시에 참여하고 여기 좀 하나 빠졌네요. 제가 이거 원고는 넣었는데 또 사우디 그 보건 그쪽에 의료 거기까지 진출한 글로벌이 기업으로 도약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뷰는 원래 엑스레이 찍는 그런 만드는 회사인데 그것도 엑스레이를 찍은 것이 많이 그 빅데이터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뷰노 매드를 개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스몰캡에서 떠오르는 게 바로 JLK예요. 뇌경색 AI 솔루션.
예, 그 비급여 의료보험 수가가 적용됩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가 의미 있게 봐야 되거든요. 식약처, 일본, 유럽 인허가 60개를 획득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다 내용이 있죠. 예,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이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차트를 보실까요? 때로는 외로워야 된다. 예, 조문문을 선택하라. 남들이 가지 않는 뒤안길에 꽃길이 열린다가 바로 이 종목입니다. 이때 저는 신규 상장할 때부터 이 루닛 인사이트가 뭐고 루닛 스프가 뭐지? 이거 뭔가? 저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이 회사에서 철저히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아하, 제 두 무릎을 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손정희 소프트뱅크 그룹에서 눈독을 들인 회사입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손정희가 알리바바 투자에서 수천 배 이익을 벌었잖아요. 물론 뭐 최근에 조금 약간 촉이 떨어져서 실패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건 되는 종목이다. 우리가 모르는 것들을 그 사람들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이것은 뭐 저와 함께 7번을 공략했습니다. 이 마디마디 이것이 바로 10배짜리예요. 1억을 투자했다면 시간의 가치를 사면은 불과 얼마입니까? 1년도 안 돼서 10억이 되는 그런 종목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루닛이 바로 이게 대장주라 볼 수 있겠고, 두 번째 뷰노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말씀드렸지만 뷰노 뭐 내용은 제가 이제 과거에 잘 알기 때문에 제가 한때는 이제 바이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정통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바이오에 대해서는 몇몇 종목 외에는 손을 놓고 있어요. 우리나라 이거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현실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뷰노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한 585% 저점 대비에 올랐고요. 그다음에 또 마지막에는 뭘까요? JLK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 의료보험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도 640%나 올랐어요. 우리가 주식을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투트랙 전략인데요. 단기 수익도 극대화하면서 마치 저처럼 말입니다. 이따 황금맥점 전략 공부하시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하나는 내 계좌에 진짜 괄목상대한 수익을 줄 수 있는 거.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바로 이런 종목들, 루닛 같은 종목을 하나 정도는 가져가시면 뭐 아무리 시장이 어렵다 하더라도 때로는 손실이 난다 하더라도 진짜 10배거 그냥 뭐 또 말로 홈런 하나 잡으면 수익을 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여기 방송 오기 전에 우리 톡방에도 제가 예고해 드렸는데, 이 루닛 같은 종목이 또 없을까요? 물론 10배거짜리 아니지만 이런 종목이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계좌가 아프시고 아까 말씀드렸죠? 편안한 매매, 짜릿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따 제가 무방도 좀 단단히 준비했으니까 꼭 놀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나씩 봤습니다. 결국에는 이벤트 그리고 재료를 잘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 뿐만이 아니라 그 재료를 잘 흡수할 수 있는 기업의 내용, 기술적인 자리까지 복합적으로 잘 두루두루 살펴보시면서 종목을 딱 보실 텐데, 그럼 그 가운데 오늘 저희 맥점 잡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씩 좀 구경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은정보 위원님, 한 시간에 어떤 종목들 흐름 한번 살펴볼까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져오면서 시대의 흐름에서 먼저 선점해서 크게 수익 나는 거 있다면, 아까 제가 투트랙 전략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부터는 간단해요. 내용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 잡아야 돼요. 그러면은 그 황금 맥점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뭐 여러분들 여기 유튜브도 여기저기 수십 개의 매매 기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막 머리가 아프실 겁니다. 단순화시키세요.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에서 많이 이렇게 회자되고 그럴 때는 당연히 경계 모드로 가야 되고요. 남들이 안 볼 때 저점을 잡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황금 맥점 전략인데요. 황금 맥점 전략이란 뭐냐? 남들이 안 볼 때 저점을 잡는 거고, 그럼 막연히 이렇게 되는 거냐? 이건 기가 막힌 로직이 있어요. 뭐냐면은 장이 끝나면 여러분 보통 어떤 매매를 하시죠? 와, 오늘 이게 뜬다. 그렇지. 야, 오늘 이슈가 뭐고? 방송 많이 보시잖아요. 여기저기 정보 많이 들으시잖아요. 옆에 직장 내리면 김대리도 얘기하고 김과장도 얘기하고 막 옆집 또 아줌마도 말씀하시고, 야, 어느 정도 좋대? 막 기동량 많이 하시잖아요. 이미 그때는 늦는 거예요. 왜? 제가 지금 30년 주식을 했는데요. 대부분의 개인투자들이 그 충동 매매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황금 맥점 전략 장이 끝나면
내일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의 저점 맥점을 이미 다 예고해 주고 있어요. 그럼 함께 공부해 보실까요? 첫 번째, 이건 뭐 바로 실전이니까 황금 맥점 전략에서 뭐 이번 주 물론 뭐 지수도 좋았지만 사실 뭐 이렇게 쏠림 사이라서 반도체 정도 이게 지수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뭐 녹록치는 않았지만 이건 아우딘 퓨처스를 보시겠습니다. 이거 뭐 기업 내용을 설명 뭐 안 드리고 가 보세요. 양양음 패턴이에요. 그럼 그 다음날 이때 잡는 겁니다. 황금 맥점 전략 넘버 5예요. 내릴 때 매수해 그 다음날 바로 몇 프로 수익이 나느냐? 좋은 수익이 났죠. 이렇게 해서 이것도 한 24% 오른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한전 기술입니다. 한전 기술은 잘 아시죠? 사실 이런 걸 노리셔야 돼요. 한전 기술은 제가 이제 아침 방송에도 이걸 들고 나서 좋은 수익을 드렸는데 이게 음선이 몇 개 나오죠? 4개가 나옵니다. 장대 양봉을 노리는데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이 위에서는 장대 양봉 나오죠. 이때는요, 경계 모드로 가셔야 돼요. 그러면 장대 양봉도 여기에서 어떤 게 나오냐면 소위 말해서 상승을 장악한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걸 동시에 뚫고 이평선까지 뚫어요. 여기서는 음선한다 크게 안 나요. 이게 또 무슨 매집봉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이때 잡아서 한 이틀 동안 14% 수익 났다. 이런 종목들은요, 내가 초보이든 직장을 다니시든 전업하시든 한 이틀 동안에 14%면 적은가요? 다 똑같이 이렇게 수익을 내는 거예요. 아까 제가 투트랙에서 이거 바로 단기 수익을 극대화하는 매매 전략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하고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결국 전고체 쪽으로 가는 이수, 이따 봐서 이수, 그 다음에 뭐 화학 이수 다 이제 기업분할 된 거잖아요. 이수 페타시스, 그 다음에 이수 스페셜티. 이것도 어디서 하는 거냐면 이럴 때 따라잡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는요, 많이 시장이 회자가 됩니다. 회자가 되죠. 그럼 여기서 잘해야 조금 먹고 아니면 그때부터 이제 소위 말해서 고생길로 접어드는 거거든요. 그럼 황금 맥점 전략은 어디에 있느냐? 이거 역전된 방치의 도지. 그 다음날 살짝 조정 주고 계속 어제까지 14%나 올랐네요. 이게 바로 이수 스페셜티 케이스고 그 다음에 케미칼이고 요것도 한번 보실래요? 셀바이 휴먼텍입니다. 5일선 아래에서 양음양 캔들. 그 로케이션이 낮게 형성될수록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VI 걸리면서 뭐 쌍둥이 패턴 또 나와요. 그러면서 21%나 좋은 수익이 났다. 그러면 이제 삼부토건 뭐 잘 아실 겁니다. 삼부토건 같은 경우는 이것도 양양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제가 뭐 이때 그냥 짧게 해서 그래도 당일날 16% 났다. 이럴 때 매수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음선에서 매수해야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금양이 있습니다. 금양. 금양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때 이제 공략해서 크게 수익 났던 종목이기도 해요. 한동안 좀 뭐 설왕설래하고 논쟁도 있었죠. 좋아요. 이때부터 자, 금양 매매 기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음선이 7개 나올 때 시장에서는요, 철저히 소외됩니다. 이게 남들이 가지 않는 뒤안길에 꽃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때는 이게 뭐냐면은 그럼 막연히 사느냐? 아니죠. 여러분 이거 다 수선을 통해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노란색에서는 매수해서 크게 안 내려요. 다만 우리의 손은 야, 나 저거 사서 저 수익 날 수 있을까? 아무도 방송에도 안 나오고 뭐 좋은 정보도 얘기 안 하고 말이야. 방송 안 나오는데 과연 갈까? 이거 얼마나 많이 올랐죠? 여기서부터 가격 말씀드릴까요? 55,000원짜리가 얼마 올랐어요? 10만 원까지 넘었어요. 이게 뭐예요? 더블 난 거예요, 대략. 근데 이게 남들이 안 볼 때는 거고, 그래, 이때를 놓쳐도 이때 위에서 매수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날이 봐요. 양양음이에요. 이 음선에서 거래가 감소해요. 그리고 정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때 이제 무방도 했는데, 금양 같은 경우 무방에서 다 소개시켜드렸어요, 여러분들. 뭐 이따도 제가 무방도 하겠지만, 장중 무방에서 방송국에서 요청해서 해가지고, 이거 얼마예요? 88,000원 잡았거든요? 이거 얼마예요? 1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양양음이었고, 이때 보면 시간에가 단일가에서 4, 5% 빠졌거든요? 이럴 때 땡스 알아십니다. 근데 야, 시간에 늘 올라온 거, 상친 거, 방송에서 나오고 그런 건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좀 듣기에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30년 주식을 했기 때문에 진짜 성공 투자를 하면은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시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몇 프로 수익 났나요?
예, 14% 정도, 아니 10% 이상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은 15%예요. 그래서 어제도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매매하시는 겁니다 했더니 어떤 분이 또 그레이트 그러시던데 이런 매매를 하시면 그냥 계좌 수익이 그냥 탁 척척 쌓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또 하나 알맥이 있습니다. 알맥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 들고 나와서 뭐 재미는 크게 못 봤지만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이날 종가 매수를 했어요. 왜? 이때 강세 형태이 나고 이 음선은 받는 음선이거든요. 어제 VI 걸리면서 10% 정도 수익이 났었다. 그리고 아주 또 재미있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예,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자, 이런 것들 놓치면 안 돼요. 양양음에서 일시적 밑거래 패턴이거든요. 이평선 밀집이죠. 이것도 어제 얼마나 올랐냐면 9%나 올랐어요. 다 이런 것들이 다 보시게 되면 아하, 뭐가 틀리구나. 많이 올랐을 때 매수하는 게 아니고 거의가 음선 매매에서 실질적으로 내 계좌 수익을 차곡차곡 쌓을 수 있는 그런 매매 전략이다. 한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하나씩 맥점 좀 둘러보기 했는데요. 지금부터는 좀 더 본격적으로 심화 시간으로 넘어가서 더 자세하게, 풍부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요즘 진짜 무섭게 가는 종목은 계속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 이면에는 내용이 숨어 있기 때문인데 확실히 이 내용 있는 종목을 좋은 자리에서 잡아내는 것, 여기에 그 맥점이라는 기술이 또 첨가가 된다면 우리 계좌의 수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심화 시간 통해서 더 자세히 배워봐도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조은정보 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나와 있습니다. 예, 위원님, 네. 그래서 중요합니다. 내용도 잘 봐야 되고 자리도 잘 봐야 되니까요. 제가 주식한 지 30년이 넘었어요. 우리 개인 토론들 이렇게 앞에 모신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었죠. 공중전까지. 지수가 100포인트부터 3000포인트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코스피가요. 그러면 단순 지수로만 봤을 때 이 시장에 참여하신 분들은 다 수익을 내셔야 돼요. 근데 아까 제가 제 경력을 말씀드렸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시장에서 확률적으로 내가 어떤 종목을 사서 수익 날 수 있는 확률 반, 또 손실 날 수 있는 확률 반이에요. 주변 분들 보셨죠? 비트코인에서 잘 되신 분 거의 없고요. 주식에서 잘 되신 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주식하면은 어떻게 봅니까? 멸시를 합니다. 이럴 걸 뭘로 하냐고. 아니에요. 저도 한때는 이랬었어요. 아주 심하게 이랬습니다. 그런데 저를 이렇게 아까 30년 넘게 했고 그걸 살려준 게 뭐냐? 딱 두 가지였어요. 대중에서 좀 멀어지자. 여러분들 대부분 좋아하시는 게 어떤 걸 좋아하십니까? 상한가 좋아하시죠? 좋은 정보가 상한가 같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얼마에 사서 상한가 갔냐고 냉철하게 물으십시오. 비중을 얼마를 가져갔냐고 물어보십시오. 그 많이 오른 거 외줄타기해서 아슬아슬하게 상한가 가도 상한가 같다면 그 진정한 상한가가 아닙니다. 주식 뭐 때문에 하죠? 내 계좌 수익 때문에 하잖아요. 저는 늘 여러분께 그걸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옆집 아저씨로서 선장으로서요. 30년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저는 가끔 주식을 이런 식으로 한번 접근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이 들어요. 여기 지금 가정주부도 많이 계시고 직장 다니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럴 텐데 우리가 어떤 구매 행위를 할 때, 행동을 할 때 좋은 물건을 싸게 사야 내 효용 가치가 높아지고 만족도가 높잖아요. 그럼 주식도 왜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어떤 왜 비싸게만 사시려고 오시나요? 바로 그거예요. 아까 제가 눈에 말씀드린 것도 근데 뭐 아무리 그냥 안 좋은 종목을 낮게 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제가 아까 바이오도 말씀드렸지만 신라젠에 못 가는 이유, 박살바이오가 못 가는 이유, 그 가지고 계신 분들 뭐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용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 잡으셔야 되겠죠. 그런데 그때는 제가 이럴 때 똑같은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다 다양하시겠지만 그 어떻게 시장 저가라는 그런 흐름이 다양하시겠지만 저는 여러분들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냐? 예, 간단하다. 뭐가 간단할까요? 내용 있는 종목 저점에 잡아라. 그러면 지금부터 그게 말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싸게 사셔야 돼요. 첫 번째 에코프로입니다. 뭐 시간이 좀 돼서 간략간략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 이럴 때는요. 이게 지금 언제냐면 1월 5일이에요. 제가 1월 달 성장주 시대가 다시 온다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횡보하고 밑에 설 때는 손이 안 갑니다. 이거 700% 올랐죠? 뭐 잘 아시는 종목이니까 넘어가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펜트론입니다. 펜트론은 2차 전지하고 반도체하고 장비하는 그런 회사예요. 그러면 이런 것도 또 어디서 사느냐? 1월 21일이랍니다. 그게 긴 시간도 아니거든요. 이때가 보면 양양음 패턴에서 여기서 매수된 거예요. 그러면서 183%까지 신고가 랠리네요. 역시 내용 있으면 가죠. 그 다음에 최근에 굉장히 이제 회자가 되고 있는 그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 드렸죠? 한미 반도체를 보는 관전 포인트 딱 하나다. 엔비디아 관련주, HBM 관련주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한미 반도체는 이런 거 있어요. 하나 딱 뭐 한번 추천해서 하는 게 아니고 마디마디 한번 보실래요? 3월 21일 이 바로 이때입니다. 이것도 양양한 패턴. 그 다음에 포인트가 4월 13일이에요. 4월 13일 또 나오죠. 양양 패턴 이때 좀 횡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한 게 6월 15일이에요. 6월 15일은 그러니까 오래된 거 말고 최근 6월 15일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거 212% 올랐습니다. 6월 15일에 샀어도 85%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TL 로보틱스 한번 보실까요? 이거 한번 같이 공부하시기. 이것은 두 가지 맥점 말씀드릴게요. 자, 이럴 때 아까 보셨죠? 뭐였죠? 한전 기술하고 똑같은 패턴입니다. 이평선을 관통하면서 양선이 나오면 이때는 잡는 거예요. 이때 급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여기서 내린 다음에 노란색에서 양양음 패턴이에요. 이것도 이후부터 급등이 나왔어요. 이미 급등이 나온 그 상태에서 그 다음에 매수하시면 오를 수도 있지만 수익은 그렇게 못 낸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또 큐렉소가 있습니다. 큐렉소 이것은 뭐 야쿠르트에서 투자한 뭐 그 다빈치 그 비슷한 그런 회사인데 이것도 완전 이렇게 남들이 안 볼 때 저점에서 계단식 상승을 파동을 이루고 있네요. 그다음에 또 하나 STX가 있습니다. 이건 뭐 잘 아시잖아요. STX도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건 양음란 패턴이에요. 이따 제가 무방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월요일 날 급등 후보 양음양 패턴 하나 있는데 이거 똑같습니다. 양음양. 이 로켓신이 낮게 유치해야죠. 그러면서 주식 쉬워요. 이평선 밀집에서 뭐 슈팅이 나오고 좀 기간 조정 다음에 또 한 번 재슈팅이 나오는 예,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크리스탈신 소재 그 유명한 이것만 계속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런 패턴만 공략하시면 다 수익 나요. 이것도 뭐예요? 양양음 똑같죠. 이거 황금 매점 전략 넘버 5 그러면서 이것도 그때 뭐 장중까지 4연상 가면서 좀 좋은 수익이 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수 페타시스도 6월달 우리가 쌈박하게 이거 또 한번 보실래요? 이수 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5월 25일 그다음 6월달 마디마디 잡혔거든요. 그럼 5월 25일 한번 보실까요? 뭐죠? 양양음. 되게 쉽죠. 그러면서 이때서 좋은 흐름이 났고 그다음부터 계단식 상승파 한 번에 잡히는 게 아니에요. 그 마디마디 또 한 번 잡히네요. 양양 보고 계신가요? 이런 것만 한번 계속 해보세요. 그러니까 막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뉴스 따르면서 매매하고 스포트라이트 받는 거 제가 경험상 그렇게 큰 수익을 못 주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이수페타시스가 있고 인텍플렉스가 있습니다. 이게 또 반도체 관련주인데 참 기가 막히죠. 한번 보실래요? 또 한번 양양음 똑같죠. 그다음에 또 봐요. 양양음. 근데 양념이랑 무조건 위에 사는 게 아니고요. 상승한 다음에 눌림하거나 횡보해서 나오는 거죠. 여기에는 수십 가지의 로직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한 번 살짝 누르더니 그다음부터 또 급등이 나오네요. 또 한 번 이거 보실래요? 양음. 그러면서 또 한 번 올라가거든요.
황금 맥점 전략은 양선에서 잡는 게 거의 없습니다. 아까 몇 가지 제가 한전 기술이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T 로보틱스 같은 거 완전 바닥에서 뚫을 때 그때 외에는 거의 음성 공략입니다. 음성 공략을 해서 수익이 많이 나는 거죠. 그다음에 하나기술, 최근에 회자되는 게 하나기술입니다. 이건 위수연 밑거리 패턴입니다. 6월 달 보시게 되면은 물론 하나기술은 제가 이거 2차 전지 장비하고 그다음에 또 폐배터리 테스트 장비에서 탑픽이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서 있잖아요. 봐요. 이 4월 달 포착 단기간 50% 올랐어요. 이만큼 기회비용 때문에 이것을 매도할 때는 매도해야죠. 그럼 최근에 포착한 게 어디냐면은 6월 바로 이때예요. 위수연 밑거리 패턴. 황금 맥점 전략 넘버 3. 그러면서 이것도 단기간에 77%나 오른 그런 예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에이스 들어갈까요? 여기저기서 많이 회자가 되는 종목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TF입니다. TF 같은 경우는 제가 2시 반 그때 이제 뭐냐면 황금 맥점 좋은 정보의 황금 맥점 전략 시간이 있고 아침 방송도 있고 또 밤 방송도 있고 줄기차게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왜? 기업 내용을 알고요. 한배반도체처럼 이 회사는 뭐냐면 요즘 이제 회자가 되죠. 예. 근데 COK 했고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반도체 후공정 소켓 부품이 있어요. 거기에서 독보적입니다. 60% 납품하고 있죠. 그런 것들 어디서 하냐? 이럴 때 사는 거예요. 이럴 때. 이건 4번씩이나 제가 마디마디 추천해서 좋은 수익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는 지금 여기서는 183%쯤 수익이 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가만 보세요. 이거 하나 매매 방법. 여기서는 매도입니다. 이제 왜? 여기서 매수하면 별로 수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매도 좀 하시고 저는 이거 매도하시라고 했거든요. 다음에 눌림에서 매수하는 게 좋겠다. 저점에서 수익 나시면 사셔가지고 수익 나신 분들 아마 진정한 수익 나셨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코스메카 코리아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보실래요? 이것도 상승 다음에 이게 이제 점 상한가인데요. 점 상한가면서 딱 해서 꼭지를 만들어요. 여기서 한 테프 쉬어야 돼요. 그러면 이평선 밀집에서 내려오죠. 터닝 포인트예요. 이 그래밀 법칙의 터닝 포인트거든요. 이때 우리는 또 매수해갖고 73%나 꾸준하게 상승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꿈의 종목 바로 루닛입니다. 자, 루닛 이거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이제 루닛 같은 종목들은요. 여러분들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아까 제가 시간상 뭐 이따 무방에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루닛 같은 꿈의 그런 기울기를 가진 종목이 없을까? 있습니다. 그래서 루닛은 사실 참 이때요. 이때 유일하게 이때 제가 추천드려서 여러분께 좋은 수익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1000배어짜리가 나왔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눌림이 일어나고 있어요. 눌림이에요. 딱 20일 선을 보세요. 그 가격이 한 16만 원 될 겁니다. 여기를 16만 원을 훼손하게 되면 한번 매도하고 추세 보는 게 좋고요. 근데 추가 상승이 여러 번 남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월봉을 보시게 되면 아직도 상승의 클라이막스가 나타나지 있지 않아요. 단 상승의 클라이막스가 나타나지 이건 보유자의 영역이지 절대 여기서는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누가 수익이 많이 날까요? 시장에서 많이 회자가 되고 이때 매수하시는 분일까요? TF도 똑같아요. 이럴 때 매수하시는 분들일까요? 예, 그것은 여러분 판단이 맡기고요. 하여튼 이게 지금 세 종목 다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추가 전략 살펴봤습니다. 이제 신규 공략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네, NJC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EHD 초정밀 프린트를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요. 결국 이제 반도체 PCB하고 그걸 우리가 연관시켜서 보시면 될 거예요. 자세한 기업 내용, 가격 전략은 제가 무방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NZ 가격 전략은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에서 펼쳐집니다. 무방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편안하지만 짜릿한 수익에 대한 이야기 오늘 이야기 나눠본다고요?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였죠? 대부분 계획부터 제가 30년 주식을 해보면 이미 많이 오른 종목에 굉장히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십니다. 구체적으로는 상한가 좋아하시죠? 아까 제가 왜 그걸 물어봤을까요? 상한가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내 계좌죠. 그런 계좌 수익을 많이 내야 됩니다. 그럼 뭐냐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편안한 매매를 하면서 저점에서 큰 수익을 낼 것이냐. 그게 편안한 매매 짜릿한 수익이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 힘들게 매매하면서 아픈 손실을 가질 것이냐.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주제로 힘드신 또 직장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거든요. 많이 놀러와 주시면 아마 투자에 도움이 되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짜릿한 수익의 맛을 보러 함께 떠나볼까요?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라고 검색해 주세요.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좋은정보위원님의 사진 옆에 방송 중 깜빡이고 있네요. 이 버튼 클릭하면 되니까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정보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재상 위원님과 함께 머니왕 1부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셨는데요. 인사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에 정말 종목들마다 파티 움직임을 보이기는 했는데요. 네. 너무 또 빨리빨리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거에 있어서 매매가 익숙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한 주를 정리해 보셨을 때 네. 어떤 부분을 포인트 잡으면 좋을지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 드는데요. 인사와 함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장마로 인해서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려서 굉장히 기분이 우울할 수도 있겠지만 종목에 있어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였고 설명드렸던 그런 종목들, 리뷰했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면서 여러분들께 굉장히 많은 수익을 드렸을 겁니다. 자, 오늘도 날씨는 흐리지만 종목에 대한 어떤 맑은 그런 기운을 받아서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이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굉장히 수차례 말씀드렸던 이제 바이옵트로라는 종목이 나왔는데요. 이 바이옵트로가 기판 제조용 검사기 이런 장비를 만들면서 이때 당시에 이제 상한가가 나온 이후에 굉장히 흐름이 굉장히 유연하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 상한가가 나왔었던 이 봉. 네. 이거 아마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상한가가 나왔었던 봉의 평균가, 이 하프를 갖다가 이탈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전체적인 이 상승세를 봤을 때 대략 하프는 이 정도 된다고 봐야죠. 그래서 7,000원에서 7,500원 사이가 하프 가격인데 이 가격이 이탈되지 않으면서 다시 한번 올라왔습니다. 자, 바로 이제 금요일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점 9,600원에 대한 어느 정도 이제 물량 소화가 이뤄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제 다음 주에도 기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항상 이제 우리가 매수를 할 때 일봉 가지고도 판단을 하지만 주봉으로 다음 주를 예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가 끝났을 때 주봉, 한 달이 끝났을 때 월봉, 그리고 하루가 끝났을 때 일봉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시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요. 자, 주봉상 봤을 때 거래가 지금 이렇게 4주째 연속해서 올라오고는 있지만 대량 거래가 실렸던 이 거래량보다는
확연하게 줄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때 당시에 거래량들이 다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난주에 거래가 조금 늘긴 했지만 네, 아직까지는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상태지만 거래량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돌파가 안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형성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프로텍을 한번 보겠습니다. 프로텍 거의 제가 아마 3주 연속해서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네, 프로텍이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11선을 이탈하지 않고 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 근데 마침 지난주 월요일부터 계속 상승을 해서 금요일 날 이제 착 실현들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아무래도 TSMC가 생산 능력을 확대하게 되면은 프로텍이 다시 또 거기에 대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거의 100%가 넘게 올랐는데 그 말씀드렸던 그 시점, 네, 그 시점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잘 하시면 상한가가 나온 이후에도 많이 올라갈 수 있다. 물론 상한가 직전에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상한가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눌림목을 공략을 한다면은 이렇게 100%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요. 주봉으로 보시면 자, 주봉으로 보시면은 뭐 워낙 주간 단위에서 거래량이 계속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 계속해서 차익 실현들이 나오는 그런 구간이 형성돼 있습니다. 물론 바닥권이 지금 25,000원에서 7만 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거의 두세 배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종목이 만약에 조정을 다음 주에 잘 받는다면은 최종 목표는 아마 9만 원 정도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다음 주가 굉장히 고비가 되겠습니다. 조정을 받을 때 다음 주에 움직임을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 회사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 소재에 관련된 종목인데, 이수화학과 이수 스페셜티, 다시 얘네들이 이제, 인적 분할을 하면서 회사가 분리가 되면서 상장 초기에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자,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조정을 받았죠. 이 기간 자체가 거의 한 1개월 반 정도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날 다시 상승세를 나타내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본격적인 상승을 다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형성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 종목은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슈들이 나올 때도 강하지만 일단 분할 상장을 했을 때 당시에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이제 N자형 파동으로 가는 그런 스타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봉을 보시면 항상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주봉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는데 자, 지금 보시면 중요한 게 있죠.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벌써 5주째 연속해서 줄고 있기 때문에 5주째 연속해서 거래량은 줄었는데 네, 주가의 변동성은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거래가 많이 줄은 상태에서 매수할 수 있는 물량, 매도할 수 있는 물량들이 다 이제 소진이 됐기 때문에 다음 주도 올라갈 수가 있겠지만 지금 보시면은 빨간색 양봉을 띄우면서 지난주에 시가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형성이 됐고 거래량은 줄었어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줄었을 때의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잘 잡으셔야 되는데 거래량이 항상 폭발하면서 상승하기 전에는 거래량이 극도로 준다는 거. 예,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부토건. 뭐 우크라이나 대장주로서 워낙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내셨을 겁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중간에서 상한가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구간에서도 42%가 더 올라갔고 1,000원짜리가 지금 거의 5,000원까지 거의 4배가량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제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야 되는 거는 이렇게 최고점 부근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해야겠죠. 자, 이게 중요한 거는 이 중간에 거래에 나왔던 상한가 같던 이 구간에 이 거래량보다 늘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늘었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출회할 수도 있다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5일선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11선 부근에서 한번 또 리바운딩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 형성될 수 있고 3부 토건은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련된 이슈가 다시 또 부각될 때마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타이밍을 잘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은 4,500원 정도 구간에서는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삼부토건의 주봉을 보시면은 거래가 늘었죠, 그죠?
제가 가끔 이제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이때 당시에 양음량의 주봉을 보였기 때문에 그 다음 주에는 강하게 상승할 수 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는 이게 만약에 일봉이라고 해서 일봉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양으로 이렇게 강하게 치고 강한 변동성이 생겼을 때는 그 다음에 바로 장대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일봉과 주봉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어떤 기술적인 면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흥하해운이 의외로 많이 올라갔는데 이게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자체가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고 디프레이션이 생길 정도로 경기가 지금 무겁게 가라앉아 있는데 지금 흥하해운은 어쨌든 중국 경기가 살아나야 어쨌든 매출이 훨씬 더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구간에 대한 내용들을 지난주에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3주나 4주 동안의 박스권을 형성했을 때는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오히려 적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저점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거의 한 달가량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상승세가 나올 것이다 하고 미리 예견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다시 폭발을 했죠. 자, 폭발한 상태에서 봤을 때 또 중요한 내용이 또 있죠. 여기서 보시면은 자, 이때 장대 양봉이 나왔던 날 거래량은 터졌지만 지금 이틀째 거래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거래가 극도로 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5일선 부근에서 여러분들이 포착해서 매수가 가능한 그런 위치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봉상을 한번 볼까요? 자, 주봉상 차익 실현들이 나오긴 했지만 네, 이 3주 전의 대량 거래보다는 지금 확실히 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 그러니까 이 바닥권이 1,500원이고 3,000원까지 왔기 때문에 아마도 목표가는 분명히 도달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틀 동안 거래가 줄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 정고점도 돌파가 가능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가비스. 이 종목 반도체 쪽 관련주들은 최근에 움직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고성능 반도체의 어떤 그런 성장 기대감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N자형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바닥의 저점 부근, 이 저점 부근에서 포착이 돼서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N자형 파동을 그리고 있죠. 그러니까 금요일 날 108,000원을 찍으면서 신고점을 돌파를 했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저 상승세를 보는 게 아니라 거래량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보시다시피 거래량이 거의 없다. 지금 여기 바닥에서 터진 거래량에 비하면은 이 고점에서 돌파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없다는 거는 매도 물량이 없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현재까지는 매수세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구간에서 아마 매수하시게 되면 뭐 단기적으로 한 12만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 이상의 가격까지도 반도체 시세에 따라서 움직임이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기가비스의 주봉을 보시면은 자, 이 주봉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잘 보시면은 아마 추후에 다른 종목에도 적용이 가능하실 텐데 자, 거래가 줄었죠? 네, 확연하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돌파가 나왔지만 거래가 다시 한번 줄었습니다. 이전 주보다 거래가 줄었냐, 이전 주보다 거래가 늘었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2주 연속 거래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점을 돌파했다는 거는 이 종목이 신규 상장한 이후에 신고점이기 때문에 매물대가 형성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은 반드시 12만 원 이상을 충분히 갈 수 있다. 다만 반도체 시세에 관련된 뉴스들이 나올 때 어떤 악재가 나오게 된다면 중간에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아마 여러분들이 훨씬 더 낮은 가격에서 매수를 할 수 있겠다. 다만 여기에 지금 어떤 고점의 물량들을 소화하면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언제든지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칩셋 미디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죠. 우리가 최근에 엔비디아가 굉장히 강세를 띠고 있는데 엔비디아에서 만든 그런 칩보다 지금 이 칩셋 미디어에서 개발하고 있는 그 칩이 GPU 대비해서 거의 10배가 빠르고 그리고 전력 소모도 5분의 1이나 감소한다는 굉장히 획기적이죠. 그래서 이 신경망 처리 장치 NPU라는 게 지금 엔비디아에서 만들고 있는 그런 고성능 칩보다 훨씬 더 전력 소비도 적고 고성능이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부각이 되면서 바로 이날 상한가가 나왔었는데 상한가가 풀렸죠. 그죠? 상한가가 나온 이후에 풀리고
11선까지 조정을 받았는데 완전히 돌파가 나왔습니다. 뭐 물론 금요일 날은 조금 쉬어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46,750원 거의 5만 원대까지 왔죠. 근데 바닥을 보시면은 거의 17,000원, 2만 원대가 거의 바닥권이었고 지금 현재 5만 원대. 근데 이런 종목들의 특징, 그러니까 이 종목은 굉장히 이슈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2배, 3배 이상도 충분히 가고 이때까지 제가 리뷰해드렸던 그런 종목 중에 굉장히 강한 이슈들은 2배, 3배가 훨씬 더 넘게 갔기 때문에 이 종목도 아마 목표가는 한 6만 원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센미디어의 주봉을 보시면 과연 이 종목이 지난주에 급등을 해서 매도 물량이 나왔는지 아니면 매수 물량이 나왔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봤을 때는 이전 주에 거래량이 폭발했지만 지난주에는 거래량이 줄면서 전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매도보다는 매수가 훨씬 더 우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있었던 이제 상한가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텐데 자, 이번 주에 있었던 상한가들 중에서도 상한가가 나오기 전에도 포착할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런 내용들도 같이 설명을 드리고요. 이번 주에 상한가가 나왔던 종목들이 다음 주에 강세를 띌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이즈버즈. 네, 지금부터 이제 스레드 관련주들이 지난주에 상한가를 많이 갔는데 이 스레드라는 거는 트위터의 대항마로서 지난주에 이 스레드가 공개되자마자 거의 1억 명, 뭐 이틀 만에 1억 명이 가입을 했었고 우리나라도 지금 100만 명이 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레드 관련주인데 와이즈버즈가 메타와의 어떤 비즈니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메타에서 만든 스레드가 폭발적으로 성장함으로써 와이즈버즈의 수혜를 입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스레드라는 이런 SNS가 확장됨으로써 인터넷 광고 회사들이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관련주들이 지금부터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스레드가 공개되면서 이런 가파른 상승세, 뭐 점상까지도 나왔고 그 전주에도 상한가가 나왔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보면은 우리가 눈여겨볼 게 있죠. 이 종목이 지금 이렇게 갭이 발생했을 때 갭을 다 메우고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3거래일 연속 거래가 줄고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적정순에서 지금 마지막 봉 자체가 최저점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자, 이 구간 지난주 금요일 날,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바로 이 저점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요일 날 봉이 형성된다면 여기서 장대 양봉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몸통이 작은 숏바디 캔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가 바로 매수 타임이다. 바로 과연 이 금요일 날 저점을 깨느냐가 이 종목이 다시 살아나느냐의 관건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거를 우리가 분봉으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쌍바닥이 형성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와이즈버즈의 주봉을 보시면요. 자, 와이즈버즈의 주봉을 보시면은 점상 이후에 조정을 많이 거쳤기 때문에 지금 대량 거래가 실리면서 음봉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움직이려면 스레드에 관련된 종목과 그와 관련된 이슈들이 미국에서 다시 나온다고 하면은 이런 종목들이 다음 주에 조정을 마치고 다시 올라갈 수 있겠죠. 자, 와이즈버즈 외에도 또 프레이디라는 회사도 있는데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스레드 관련주입니다. 스레드 관련주 모양 형태가 거의 다 유사한데 조금 다른 모습들을 보이는 그런 종목들도 있겠죠. 근데 스레드 관련주 중에 이제 프레이디도 마찬가지로 금요일 날 저점, 최저점을 나타낸 그 저점을 월요일 날 이탈 안 하거나 화요일 날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거기가 바로 매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프레이디의 주봉도 마찬가지로 스레드 관련주들은 일제히 이렇게 음봉으로 주봉 상태가 음봉으로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조정권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유신이라는 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유신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항만, 건설, 도로 전방위적으로 이런 인프라 구축을 하는 그런 회사인데 이런 건설 회사 중에서도 이런 유일한 엔지니어링 회사인데 이번에 폴란드 쪽의 경제사절단에 들어와 있는 유일한 엔지니어링 업체입니다. 그래서 부각이 되면서 이날 상한가가 갔습니다. 월요일 날. 지금 구간에는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치고 있는데 우리가 조정을 봤을 때 이거를 기술적으로 볼 때 이 장대 상승했던 이 폭의 절반이죠. 네, 이 하프 공략법이라고 하는데
이 전체 상승폭의 하프를 이탈하지 않으면은 다시 반등할 수 있는데 하프를 이탈하게 되면은 공략을 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이거는 우리가 이 메이저들의 과연 평균값을 이탈하느냐 이탈 안 하느냐 이 차이를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프 정도의 우리가 대략적으로 어바웃으로 계산했을 때 최고점과 최저점의 플러스 나누기 2를 해서 중간값을 계산해서 리바운딩이 나오느냐. 네, 이거는 여러분들 좋은 팁으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시면서 한번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자, 유신의 주봉을 보시면은 제가 이 방송에서 굉장히 설명을 많이 드렸던 내용이죠. 뭐죠? 네,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실린 주봉 영망치다.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장대항보로 돌파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유신 같은 경우에는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도 움직였지만 최근에 이제 폴란드의 경제사절단이 가면서 여기서 다시금 부각이 됐기 때문에 과거의 상승폭을 다시 한번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덴티스. 뭐 덴티스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회사가 중국의 어떤 판권을 획득을 하고 허가를 받으면서 급격하게 상승해서 이날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이 종목도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하자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 뭐 물론 중국의 허가를 받은 것 자체가 앞으로 매출을 급격하게 상승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거고 앞으로도 매출이 훨씬 더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지만 우리가 기술적으로 이 종목이 어떤 그런 좋은 이슈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간다면 소용이 없겠죠. 자, 고점과 저점을 나눠서 자, 최고점과 최저점을 더해서 나누기 2를 해줬을 때 하프를 이탈하느냐 아니면 하프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봤을 때는 다음 주에 바로 반등이 나오면 좋은데 여기서 더 내려간다고 하면은 이 종목을 공략을 안 하시는 게 낫겠죠. 왜냐하면은 저 바닥권 7,000원대부터 15,000원대까지 딱 바닥에서 2배가 왔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천천히 올리다가 이슈로 인해서 딱 바닥권에서 100% 올라갔을 때 최고점을 형성하는. 그래서 이 하프의 어떤 진폭을 이탈하냐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대응을 하십시오. 네, 덴티스가 주봉인데 이게 영망치 주봉이지만 아까 전에 보셨던 그 유신과의 차이는 뭐냐면은 유신은 바닥권에서 덴티스 지금 주봉을 보시면은 유신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이런 식으로 영망치가 나왔었는데 얘는 어느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 영망치가 나왔고 대량거래 실렸기 때문에 이 바닥에서 100% 그러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나올 수 있는 확률보다는 조정권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더 좀 큽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공부 차원에서 이거를 유신과 덴티스를 비교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삼화전자는 이제 페라이트 관련주인데 이 페라이트 관련주 지난 4월 달에 굉장히 급격한 상승을 보였죠. 근데 이런 종목들의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때 당시에 이런 급격한 상승 때문에 기대감을 여기서 많이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보다는 아까 전에 이제 유신처럼 처음 올라왔던 종목들. 유신이 만약에 여기가 처음 올라온 종목이라 이렇게 보시면은 훨씬 더 많이 갈 수도 있겠지만 이런 종목들은 이미 4월 달에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조정을 충분히 가진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매물대가 형성돼 있죠. 그러니까 매물이라는 게 존재했을 때는 상승의 어떤 한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어느 정도 강력한 재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승할 수 있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삼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대응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을 공략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자, 삼화전자도 마찬가지로 영망치의 형태를 떴지만 중요한 거는 바로 이전 주에 영망치가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올라가면서 거래가 늘었기 때문에 이건 지난주에 물량들이 이번 주에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종목이 끝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좀 이런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좀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보겠습니다. 자, 웰바이오텍입니다. 자, 웰바이오텍 이 실전에서 굉장히 강한 종목으로 이번에 부각이 됐는데 이 종목은 원래 우크라이나 관련주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의 관련주. 그래서 우크라이나 업체와 통신망 물류 쪽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회사였는데 갑자기 짐바브웨의 리튬 관련주로 부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우리가 최근에 보면 리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나왔는데 이 종목이 바로 리튬 관련주로 새롭게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이게 이 회사는 이슈가 굉장히 많은데요. 자, 이 회사는 전기차도 충전하고요. 네, 전기차 충전도 하고 있고 또 물류에 관련된 물류 시스템에 관련된 이것도 우크라이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기서 상승이 나왔던 거는 짐바브웨의 리튬. 이렇게 다양한 재료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종목을 다시 한번 또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겠죠. 자, 중요한 거는 금요일 날 거래가 지금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 세 번에 걸쳐서 거래가 줄면서 양봉을 띄운 마지막 금요일 날 양봉을 띄웠기 때문에 이 양봉 저점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공략하시면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겠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기술적으로 하프 공략을 우리가 대비해 보면 최고점과 최저점을 더해서 나누기 2 했을 때에 그 하프를 이탈하냐, 이탈하지 않느냐. 이게 바로 다음 주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너무 많은 기법을 알려드려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리뷰를 해서 재방송을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면 아마 추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영망치 형태가 나왔지만 지난주에 이 현상을 가면서 워낙 진폭이 컸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에 중간값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다시 한번 뭔가 리튬에 관련된 이슈라든지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이슈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큐라티스라는 종목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는 종목인데요. 우리가 작년 팬데믹 때 우리가 코로나 백신으로 인해서 이 회사가 장외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던 그런 종목입니다. 이제 상장한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을 했고 최근 들어서 이제 바닥에서 한번 부각이 됐는데 이틀째 이제 거래가 줄고 있죠. 뭐 국책 사업에 대한 그 백신에 관련된 국책 사업을 지금 선정이 되면서 이때 당시에 이제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이미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워낙 장외 시장에서 워낙 많이 올랐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장하면서도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가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이 상장 초기에 상승폭이 굉장히 확대가 됐기 때문에 상승 한번 했을 때 이 종목의 연속성을 띄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거의 뭐 한 달가량 거의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이 종목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이 진폭에 대한 하프를 이탈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를 우리가 보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큐라티스의 주봉을 보시면은 이 종목도 바닥에서 영망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어떤 상승세를 나타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주봉상 봤을 때 영망치 항상 우리가 공략하는 종목들은 거의 유사합니다. IOK, IOK는 이제 감자로 인한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감자를 했다는 얘기는 이 회사가 상장 폐지가 안 된다는 얘기죠. 상장 폐지가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하기 때문에 감자를 실현한 그런 종목들은 일시적인 이런 상승세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주봉상으로 보면은 바닥에서 영망치 형태를 띠고 있고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죠. 재무상 그렇게 좋은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자, 태성이라는 종목, 이 종목은 이제 PCB 관련주인데 최근에 이제 PCB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띠고 있죠. 우리가 뭐 이소페타시스도 PCB 관련주고, 뭐 최근에 코리아 서킷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다 그 PCB 관련주인데 이 PCB 관련주들이 어쨌든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쪽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면서 PCB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죠. 지금 보시다시피 상승폭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2,000원대에서 4,000원대까지. 주봉상 보시면은 많이 올라와 있죠. 네. 뭐 저점이 지금 한 1,700원대 정도에서 4,0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거의 2배는 올라왔는데 이 종목이 이제 추가로 갈 수 있는지는 우리가 PCB 관련주들을 열심히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좀 무겁지만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고요.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 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움직일 때 같이 동반 상승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문제의 종목이죠. 한미반도체. 네, 제가 이제 9시 밤에 10시 구간에서 지난 6월 달이죠. 6월 달에 생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여기서 6월 달에 저게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했었는데 한미반도체가 이틀 전만 해도 이게 3조 원짜리였는데 상한가에 가면서 4조 원을 넘었고요. 어제 또 상승하면서 거의 5조 원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5조 원에 육박하는데도 상한가를 기록했었고 어제도 또 한번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종목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자, 거래량이 이제 늘기 시작했죠. 네, 거래량이 9.5에 가면서 거래량이 늘었다는 거는 바닥에 있는 물량들을 서서히 처분하고 있을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미 반도체의 주봉을 보시면요. 네, 이게 이제 월봉 주봉을 보시면은 거의 거래량이 이렇게 급격하게 많이 올라왔던 흐름들을 보면은 이 정도면은 거의 이제 고점에 육박하지 않을까. 지금 최고점이 5만 원을 찍었죠. 만약에 한 단계 5만 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주가가 형성되려면 아마 조정이 최소한 일주일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BHI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 테마로 해서 웨스팅하우스와 이제 폴란드 원전에 관련된 내용들로 상한가를 갔었고, 그리고 금요일 날도 다시 한번 올라왔습니다. 문제는 이제 거래량이 굉장히 늘은 상태죠.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작년 대비해서 우리가 대선 과정에서 대선 관련주로 많이 움직이다가 지금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리바운딩 차원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매물대에 어느 정도 압박을 받고 있고, 그리고 지금 구간부터는 조금 어느 정도 수렴이 돼야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보입니다. BHI는 원전 테마로서 현재 구간에서 다른 원전 관련주보다는 굉장히 움직임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성호테크론도 어제 이제 바로 상한가 갔는데, 성호테크론도 마찬가지로 이런 반도체 시세에 따른 그런 움직임들이 활발하게 보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주봉상 봤을 때 우리가 여기서 포착했다면, 그죠? 여기서 보시다시피 영망치 양봉이 나왔을 때, 거래가 터졌을 때 이때 포착됐다면 이걸 우리가 수익을 낼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공부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저런 종목들을, 주봉상 영망치가 나온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연구를 많이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네오셈이라는 종목. 이 종목은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밤 9시 방송에서 드렸던 종목입니다. 바로 월요일 날 드리고 금요일 날 상한가를 간 종목이죠. 이 네오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런 종목 자체가 이제 원래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을 때, 이미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을 때는 어느 정도 흑자 전환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여기서 종목이 집중적으로 매수가 됐다. 그래서 이 구간, 종목이 집중적으로 매수됐던 구간을 우리가 노려서 공략을 하면 이런 상한가를 바로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주봉을 보시면은 주봉상에서는 이제 조금 거래가 많이 늘은 상태에서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 좀 공략하기가 쉽진 않겠죠.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DAP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PCB 관련주인데 LG전자와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PCB 관련주들이 전부 다 급등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이 종목은 금요일 날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첫 상한가니까 아마 하루 이틀 정도 조정받았을 때는 여러분들이 공략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 항상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유일하게 치킨을 드리는 공개 방송이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여러분들이 공개 방송에서 치킨도 받아가시고 종목도 여러분들이 받아가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위원님과 함께 종목 이야기, 언급 주신 종목 이야기, 수익 전략 챙기러 떠나보겠습니다. 네, 언급 주신 종목으로 좀 넘어가서요. TS 트릴리온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월 말경에 진입이 돼서 최고가 수익률 75.06%까지 확인이 됐는데요. 흐름 쭉 지켜볼까요? 자, 이제 바닥에서 워낙 대량 거래가 실렸는데요. 이때 당시에 이제 거의 거의 5천만 주에 가까운 거래가 터지면서 바닥에서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면서 물량들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략 한 7거래일, 8거래일 정도를 조정을 거치면서 바로 이제 목요일 날 또 17% 가까이 급등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견고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5일선과 10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주주가 변동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변동되는 내용들 때문에 계속해서 아마 이 종목이 움직이고 있고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요즘에는 이제 두발에 대한 그런 여러분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탈모 관련주들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조금 더 지속적으로 눈여겨보는 것으로 하고 위원님 HB솔루션도 참 궁금합니다. 7월 3일경에 매수를 했고 참 예쁜 자리 지켜주는 건가 했다가 7월 12일 날 유의미한 움직임이 또 포착이 됐었거든요. 네, 예. 지금 이제 이 종목을 아마 저기서 이제 계산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수익률이 거의 바닥에서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가면서 대량 수익을 드렸죠. 지금 현재 보시면은 7월 12일 날 29.29%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수익률이 거의 아마 상한가 수준의 그런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무증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이제 8월 4일 날 3배수의 물량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날 우리가 무증락이 생기던 그 7월 12일 날 그때 차익 실현을 못 하셨던 분들은 바로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19%나 상승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을 내고 나머지 이제 물량들에 대한 8월 4일에 그 물량들을 기다렸다가 그때 당시에 그 물량들을 다시 또 처분하면은 추가적인 수익이 나오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회사의 움직임을 보면은 월봉상으로 봤을 때 이제 아무래도 6,000원의 저항을 좀 받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월봉상으로 보면 거래량이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지는 아마 다음 주에 대략 봤을 때 4,8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아마 5,000원 중반 후반까지도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저 유의미했던 날이 그 권리락 당일의 움직임이었죠. 그래서 아마 이때 최고가 수익률까지 기록해 본다면 또 기회를 잡으셨을 수도 있는데 보유해 주신 분들 계신다면 언급 주셨으니까요. 흐름 지켜보겠습니다. 위원님 이제는 또 새롭게 어떤 종목 보면 좋을지가 궁금해지는데요. 네, 다음 주에도 좀 상한가가 예상이 되는 그런 종목을 가져왔는데요. 자비스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자비스. 네, 이 종목이 이제 엑스레이를 이용한 비파계 검사 자동 검사 장비를 만들고 있고요. 반도체 검사 장비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에 특례 상장을 해서 2019년도에 상장을 했고요. 최근까지 움직이는 주가가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폭발물 탐지라든지 엑스레이 모듈 장비를 이용해서 방사선 치매 치료에 관련된 그런 의료기기 사업도 지금 신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치매에 관련된 종목들, 치매가 앞으로도 굉장히 그 우리가 불치병에서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범위 내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치매 치료제들이 허가를 받고 있고 그래서 이 치매에 관련된 질병은 계속해서 부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격적인 전략은 공개 방송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비스입니다. 정말 자비 있게 우리에게 수익이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해보면서요. 자세한 가격 전략은 무료 공개 방송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는데요. 12시 무료 공개 방송이 있죠. 자, 실전 매매로 이렇게 수익을 검증해가고 계시는 이재상 위원님, 어떤 내용 오늘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네, 이제 실전 매매는 우리가 뭐 6개월 전에 매수해서 지금 올라가고 이런 게 바로 실전 매매는 아니고요. 급등하기 바로 직전, 뭐 하루 전이라든지 한 주 전에 우리가 잡는 그런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 상한가가 나오는 그런 전략들이 바로 실전 매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전 매매와 이론적인 매매를 우리가 대응을 잘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공개 방송에서 실전 매매에서는 어떻게 급등 바로 직전에 상한가를 잡는지 그리고 급등 직전에 상한가를 잡아서 어떻게 어떤 고점에서 차익 실현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실전 매매이기 때문에 수익이 날 때 챙길 수도 있어야 하는 부분이며 예측과 대응이 동시다발적으로 잘 버무려져야 하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 디테일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포털 검색창에요. MTN 밴드 검색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고요. 자, 이재상 위원님의 사진 옆에 방송 중 깜빡이고 있습니다. 이 버튼 클릭하면 되니까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하셔서 다양한
전략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머니왕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도 더 다양한 전략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머니왕 2부 연이어서 펼쳐지니까요. 참고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좋은 주말 보내세요. 고맙습니다.